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작업을 좀 하다가 유학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아직 비행기 표를 끊지는 않았는데 계획하는 일정이 이제 7월 말, 7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때다 보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아서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비자 관련된 이야기, 비자 인터뷰 본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6월 초에 이제 할아버지랑 여행을 하고, 그리고 6월 19일에 서울국제도서전을 다녀왔죠. 그 일정 사이에 비자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비자 발급을 다 받았고요. 요즘 비자 때문에 말도 많고 그리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뭐 제가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올해 올 8월부터 다시 미국에서 영문학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이고요. 사실 한국에서 2022년도 9월부터 박사 과정을 하고 있다가 작년 4월 이제 보스턴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교로 방문연구원을 갔죠. 1년 방문연구원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에 다시 지원을 해서 이제 지금 가는 뉴욕주립대학교 알바니 대학교에 새로 박사과정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비자가 끝나고 4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를 했고요. 그 전에 갔던 비자는 이제 J1 비자였고, 이제 F1 비자, 학생 비자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처리했고, 이제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에 대한 이야기죠. 작년에 지원한 내용 빼고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3월 6일에 일단 지금 있는 학교에서 그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 전에 온 학교도 있고 그 이후에 온 학교도 있는데, 일단 지금 가는 학교만 말씀드리면 3월 6일에 합격 메일을 받았고 3월 25일에 이제 I-20 서류를 받았죠. 그리고 3월 26일에 입학 디파짓을 처리를 하고 5월 1일에 서비스 피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일정을 잡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DS160 작성이랑 인터뷰 예약을 5월 12일에 했어요. 6월 9일에 이제 예약을 했다가 약속되면 6월 11일로 변경을 했는데, 인터뷰를 완료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28일에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났죠. 그때는 이제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이 학생 비자인 FMJ 인터뷰 신규 예약 받지 않겠다, 그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F 비자는 이제 어학연수나 정규 학업을 위한 비자고, M은 기술이나 직업 훈련, 그리고 J가 방문연구원이나 비지팅, 교환 교수, 아니면은 인턴, 혹은 풀브라이트로 장학금을 받고 가는 분들은 이제 J 비자죠.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리고 3주 뒤, 그러니까 약 20일 뒤에 이제 다시 인터뷰 예약을 오픈을 했는데, 대신 이제 SNS의 모든 계정을 공개하라는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6월 11일에 이제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있는 여기 미국 대사관이죠. 8시 45분에 예약을 했는데요. 들어갈 때쯤이 한 9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워낙 많았고, 그 정도 들어갔고 나오니까 한 11시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바로 6월 11일에 전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고 16일에 이슈가 됐고 17일에 여권 이제 집으로 등기 수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받은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5월 12일에 인터뷰 예약을 해서 6월 17일에 여권 비자까지 받은 거죠. 총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일단 DS160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사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과 사진을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J1 받을 때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제가 인터뷰를 볼 때 챙겨간 것들 서류를 한번 말씀드리면, I-20 이거는 학교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 DS160 확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답들을 입력했는지 하고 마지막에 보면 확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피 영수증, 그리고 이제 예약 확인서가 있죠. DS160 확인 페이지랑 예약 확인서는 다른 거니까 각각의 그 웹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 비자 사진까지가 제가 알기로 필수 서류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서류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기의 좀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거나 뭐 보충하는 서류들을 좀 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서류들을 챙겨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증빙 서류, 제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와 그리고 학교에서 펀딩을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펀딩 내역을 가져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각각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경력 증명서나 아니면 영어 성적표, 아니면은 뭐 학교 졸업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확인한 서류가 필수 서류밖에 없었어요. 필수 서류들을 확인하는 건 우리가 인터뷰하는 영사가 아니라 올라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만나는 분이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왔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그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확인 절차가 되고 나서야 이제 영사님께 그 인터뷰를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크게 인터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별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재정 증명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방문연구원으로 갔을 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딩을 받아서 간 거였고, 그리고 올해부터 학생으로 가는 거는 또 학교로부터 이제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보조가 되니까 제가 미국에 체류할 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첫 번째로 판단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제 전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문학을 하면서 사실 장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국 가는 비자 인터뷰 볼 때는 딱히 여기서 태클을 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영문학을 전공하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공부를 더 한다? 여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영문학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거지, 미국 가가지고 내가 영문학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공 관련 질문 받는 분들을 보면 왜 굳이 미국에 가서 해야 되는지, 미국에서의 경험이나 공부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문학이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받았던 질문은 전공을 뭐하는, 전공이 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안 받아도 될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부를 다니고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석사를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일을 했었죠.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부터 박사 과정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학교를 지금 휴학 혹은 자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2022년 9월부터 경력이 단절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 석사 졸업한 다음에 어떤 경력이라는 게 없는데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그래서 저는 나 사실은 뭐 같은 학교에서 바로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1년 브랜다이스로 비지팅 스칼라 다녀오는 사이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너 승인 됐으니까 기다리면 여권 올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어떤 인터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다기보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제 인터뷰 예약이 막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되게 불안정하다고 들었거든요.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합격률이 좀 낮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입장 대기하는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린레터 받은 분을 한 분? 두 분 정도 본 것 같고, 글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사님들이 되게 농담도 잘 해주시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이 좀, 제가 긴장을 해서, 처음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이 좀 뭔가 거절당하는 사례나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지,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DS160에 적었던 내용과 인터뷰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혹은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경우, 혹은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터뷰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빼면은 사실 대부분은 무리 없이 비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린레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실 SNS나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SNS 이 기입은 2019년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사용한 SNS 계정을 DS160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이디 형태로 입력을 하고 딱히 비밀번호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걸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원 확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 확인하고, 그리고 테러 활동이나 불법 활동 여부, 혹은 이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탐지하기 위해서 SNS 아이디를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활동이 실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원래는 이제 보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좀 그동안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크게 막 대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비자 인터뷰 예약이 다시 재개되면서 미국 비자 인터뷰를 볼 사람들은 SNS 계정을 모두 공개적으로 돌려라 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띄우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졌죠. 그래서 이게 막 새로 막 된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요즘 조금 더 강화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NS 관리를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도 싶은 게, 특히 이제 만약에 SNS에 미국 이민을 희망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를 받는데 이민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든지, 혹은 뭐 학생 비자를 받고 나서 나는 뭐 여기서 취업도 하고 더 오래 미국에 남아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체류 목적이 있는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정치적이거나 폭력적인 거 혹은 혐오성 발언, 이런 것도 게시물로 올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후기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인터뷰 다 잘 됐는데 그린레터 받으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시 어프로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SNS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어프로브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린레터라는 게 뭐 다 괜찮은데 몇몇 가지 조금 우리가 추가로 검토할 게 있어 라고 할 때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SNS인 거고, SNS를 검토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어프로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도 SNS는 기입을 해야 됐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9년부터인가 계속 해왔던 내용이다. 다만 요즘 좀 더 강화가 됐으니 준비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인터뷰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사실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 잘 된 분들이 올린 후기도 물론 있지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올린 후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 대비 후기를 남기는 분과 비자에서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긴 분 대비 후기를 남기는 분의 비율을 따지면 후자가 전 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걱정하는 입장에서 후기를 찾다 보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될까 말까? 뭘 준비해야 되지? 막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물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인터뷰였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아니 걱정하세요. 걱정하시는데 다만 뭐 대비 충분히 하시고 그 자기가 가려는 목적과 이유를 좀 뚜렷하게 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저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거 듣지 마시고요. 자기가 왜 가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어차피 영사를 설득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좀 찾아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DS160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가는 목적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법적 문제나 불법 체류 기록, 혹은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 그 법적 기록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거 제외하면,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비자 인터뷰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슬슬 본업 모먼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놀았죠 그동안. 이 두 달 동안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이제 슬슬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제가 작년에 J1 비자 받을 때의 기록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